잘 주무셨어요? 어제 숙제 다 했어요? 내가 방 몇 군데 돌아봤더니 전부 통닭 파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썼어요? 예, 어떻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너무 숙소도 불편하고 자리도 불편하고 다 모든 게 불편해서 저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자리 널널한 것보다는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모이고 돈 되는 게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예, 그렇게 위로를 삼으세요, 억지로라도. 자, 어제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1%밖에 안 되더라. 왜 성공을 못하는가 봤더니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더라. 그런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의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과 같이 농장의 법칙과 같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장의 법칙대로 자연 법칙대로 정해진 법칙대로 농사를 짓는데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고구마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고 쌀 10가마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머릿속에 먼저 그려놓고 그 완성된 모습,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야 되고 현재 삶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그런 로얄 마스터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걸 기준을 갖다가 오늘 내가 하는 행동 거지를 딱 측정을 해봤더니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불씩 한 달에 5천만 원씩 번다고 그러면 줘도 미안해서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한 10시쯤이나 나갔다가 센터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다가 전화 한 2군데 해보다가 저녁에 밥 한다고 들어가고 센터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일하는 걸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설명하고 있는 시간, 전화하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일하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내 타임, 순정 시간을 한번 평가를 해봐요. 그러면은 하루에요 1시간 2시간도 제대로 일 안 해요. 보면은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일 안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된단 말이냐. 말도 안 돼. 내 삶을 바꿔야 돼. 그러면서 이 미래에 내가 달성될 그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그런 고소득자로서의 삶을 지금 끌고 와가지고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가 상당히 복잡하더라 하는 거예요. 왜 복잡한가 봤더니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더라. 육이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육은 건강하게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영은 양심에 따라서 살고 영원히 살고 창조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배워야만 되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골고루 만족되는 삶, 즉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거를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했고, 이 균형 잡힌 삶이 완성이 되어야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또 당신하고 하겠다.
그런데요, 남자들은요,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겠냐고 하면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겠냐고 그랬더니 치를 떠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자기 아내가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목표로 두고 그걸 갖다가 지금 내 아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봤더니 말도 안 돼. 쳐다보지도 잘 않아.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걸 끌어올리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산다가 아니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했고 충분하게 못해줬기 때문에 아내의 태도가 지금 저럴 거다. 그러면은 내가 왜 그러냐고 탓할 것이 아니고 그거를 전부 보완을 해서 아내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겠다.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찌들어지게 살고 자존심 굽히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비해 봤을 때 뭐가 지금 부족한가? 아내는 지금 생활비에 찌들리고 애들 학비에 찌들리고 지금 노후에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에 잔뜩 찌들려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아내들은 다 소녀들이에요. 보면은 나이 먹어도 소녀야. 90대신 우리 어머니도요, 어머니 예쁘세요 그러면은 예쁘냐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다 소녀예요. 그 소녀의 감성을 채워주는 남자가 진짜 남자지. 그것도 뭐 여자들은요 소녀처럼 꿈처럼 살게 해줘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그 어렸을 때 소녀로서의 꿈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되찾고 그 꿈 속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현재를 파악을 해봤더니 돈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입는 것도 정말 잘 입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주란 말이에요. 옷도 좀 사주고 가방도 좀 사주고 구두도 좀 사주고 구두도요 굽도 높은 거 낮은 거 뭐 발목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래서 구두방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오늘은 구두 5켤레 꼭 사야 된다 알았지? 5개 채워야 돼? 요렇게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여성분들 어때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그러잖아요. 좋다고.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베풀면서 살아가고 주변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가고 정말 국가와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그 앞서서 정말 가정 안에 귀중한 사람이 되고 형제간들에게 친척들에게 귀중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목표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달성하겠다고 작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야만 된다. 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랬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말 이들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목표 중에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할 만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 목표라고 그래요. 절대 목표.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애터미 사업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했어요. 초창기에는 건강이 썩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지만은 간경화에 당뇨에 그러다 보니까 맨날 코피 터지고 눈에 혈관이 막 터져요. 빨갛게 돼요. 더구나 초창기에는요, 제가 카니발을 운전하고 9명이서 같이 타고 가요. 왜? 같이 오신 분들이 차비가 없어. 그래서 같이 타고 가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이게 1박 2일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직접 운전을 하고 서울까지 가면은요, 머리가 휙휙 아찔아찔 할 때가 있어요. 아, 이러다가 깜빡하면 이게 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코피가 터지면은요, 하얀 걸로 막아놓으면은 아래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숙이 찔러 넣으면은요, 그 피에 까맣게 젖어가고 잘 안 보여요. 코맹맹이 소리는 좀 나지만은. 그러면서도 지금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방방 안 떠도요, 그냥 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한 20명 모아놓고 해보세요.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너는 사기꾼 아니냐? 말 잘하는 놈 치고 사기꾼 아닌 놈이 없다는데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딱 꼬라보고 이렇게 있어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은요, 지금처럼 하면서 그냥 사자처럼 막 부르짖지 않으면요, 생각들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하다 보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정말 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난을 씻고 정말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초창기의 로얄 마스터들이요,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좀 사정이 괜찮은 분들이 와, 솔직하게 얘기해서.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 우리 당집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9평짜리 원룸에서 한 집에서 같이 못 사니까 남편은 또 어디 동생 집에 가서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지, 자기는 또 친정 어머니 모시다가 애들 봐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또 일 다니고 있지. 그렇게 그냥 한 달을 벌지 않으면은 애들 밥을 굶겨야 되는. 박용옥 총장 아들이 대학 다니다가 아버지가 학비를 안 대주니까 포기하고 어디 갔냐면은 할인 매장 가가지고 지게차 운전해가지고 시아버지 매개 살리고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부인은 뭐 한 줄 아세요? 봉제 공장에 가가지고 실밥 따는 거 시다발이 20만 원 30만 원 벌어가지고 겨울에 방에 불을 못 대가지고 발바닥을 못 대고 이렇게 발바닥을 대면은 차가워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방에서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요, 그렇게 좀 비참한 사람들만 왔어. 그러니까 조금만 잘라도요, 조금만 하더라도 저도 그 당시에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거든요. 저도 사무실 하나도 못 얻고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하나 몰고 와가지고 뭐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만 똑똑하면은요 다 갔어요. 그냥 누구만 남았냐? 덜 똑똑이들만 남았어. 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임병구 총장 있잖아요. 첫째 목표가 뭐였냐면요, 그 쫄딱 망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세탁기에 이 탈수 기능이 고장 나가지고 집사람이 맨날 그 짜고 그러니까 탈수 기능되는 그 탈수기 하나 사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던 친구예요, 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가난하고 나도 어렵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누라한테 탈수기 하나도 못 사주는 그게 남자가 남자냐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 정말 어떻게든 사람 구실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생각들이 또 그러면서도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사정없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들이 그냥 정신이 홀라당 빠진 사람은 따라와 가지고 지금 성공자가 됐고, 조금 똑똑해가지고 판단력 있는 사람들은 너나 잘해라 그러고 가버렸고, 왜?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몰고 가가지고 여러분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여러분에게 에쿠스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잘 타라 그러고 가버리고, 돈 1,000만 원을 못 구해가지고 3개월 동안 본사 사무실도 못 얻고 있는 사람이 너나 잘해라 그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덜 똑똑하지만은 뭔가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고 실질적인 성공자가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지게차 얘기를 언제 했냐면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몰고 다니면서 에쿠스를 주겠다, 너나 잘해라고 그러죠. 자, 어떻든 우리는 정말 이런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말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 현실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를 고쳐야 될 건지, 뭐를 바꿔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균형 잡힌 삶, 내가 살고 싶은 삶, 그 인생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모습을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싶은 삶, 비전을 메이킹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냐?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지금 이 현실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그 비전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송충이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누가 송충이 하래? 나는 서민적인 게 좋다고? 서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사회적 지도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 서민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집에 아이로 태어나고 그래서도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사는 훌륭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머리를 안 쓰면은 머리가 장애야.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아. 자기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도 제대로 생각도 못 해내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힘 빼고 힘들게 만들고 부모 걱정거리고,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왜 안 쓰냐고. 나보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면 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미련하시네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는, 뇌의 능력은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전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착같이 써먹는 사람이에요. 악착같이 써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내 생각만 가지고는 발상이 부족하니까 이 책도 들여다보고 저 책도, 책에서 뭐를 얻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보다 보면 내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쓰세요. 1% 2%라도 좀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손발 가지고 벌어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벌어먹어야 돼요?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따뜻한 가슴. 가슴이 따뜻해야 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것이 자기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좀 이렇게 해서 애텀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제가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는 속에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제가 돈 더 벌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전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벌어놓은 돈만 해도요, 제가 다 못 쓴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제일 편한 삶이라는 걸 알지만은 제가 가치를 두는 데가 있어요. 정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어떻게든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고 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도 못했지만은 맨날 중간뛰기였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래. 네가 애터미 회장 됐냐? 어떻게 됐지? 이해가 안 간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든 우리는 이런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래 놓고 그 비전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현실에 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비전 위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선다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3년 후, 5년 후에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 3년 후의 모습,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자세로 지금을 살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도 쉽게 올라가요. 우리 로얄 마스터들 보고요, 여러분들이 갔던 자리를 2배 어렵다고 그래도 다시 가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간다고 그래요. 자기가 했던 노력에 10배를 해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밤도 낮도 없이 뛰었어요. 대부분 우리 로얄 마스터들은요, 일할 때 보면 목이 쉬어 있었어. 목이 쉬어 있어요. 그렇게 일들을 하고 왔지만은 그 10배를 일하고라도 현재 위치에 올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오늘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로얄 마스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카 결혼식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아프면 1,000만 원, 2천만 원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간 중에서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있으면 내가 다 치료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 각오를 우리는 다져야 돼요. 오늘 가가지고요,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 에쿠스 사주겠다. 3년만 기다려. 자녀들한테도 내가 니네들 집 한 채씩 사준다. 선포를 하라고요. 남자들, 아내들한테 이제 3년 안에 우리 삶의 고생은 다 끝난다.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을 거다.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준다. 돈 걱정 안 하도록 해줄게. 집 당신 앞으로 해주고 3년 5년만 기다려. 알았어 하고 선포를 하라고. 이 여자가 어디 갔다 와서 정신이 나갔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절대로 꿈 깨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것, 현실과 우리의 비전과의 갭이 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겸손이라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팍팍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조금 잘난 여자들, 또 잘난 남자들, 과거에 좀 괜찮게 살았고 좀 회전의자 돌리고 명함에 좀 그래도 딱 내밀면은 하는 그런 명함 들고 다녔던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 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세요. 그것도요, 빡빡히세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어서라도 다시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나를 한번 네가 무시하고 짓밟아봐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것을 너는 네가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 여고 동창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려면 엄청 자존심 상하잖아요. 걔가 무시하면은 무시를 당하세요. 짓밟으면은 짓밟힘을 당하세요. 그리고 거기 꼬꾸라져 가지고 돈 세면 돼요. 돈. 그래서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자존심이에요. 그래, 나 한번 짓밟아라. 그런 쾌감도 한번 친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 무시하고 나 짓밟는 게 재밌지. 그거를 즐길 줄 알아야 돼. 회사 초기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말아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전 세계를 석권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유통의 허브가 될 거다. 막 이렇게 떠드니까 어이구 저 사기꾼. 저 사기꾼이라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사기꾼 돼요. 사기꾼 될 가능성이 99%예요. 예. 어쩌다 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기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얘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노니까 한다고 그래요. 노니까. 자,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그 삶에 내 자신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도구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밑에 들어가세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시를 받냐면요, 고개 빳빳이 터들고 잘난 척하는 친구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무시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겸손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회장이요, 이렇게 나와서 얘기 안 해요. 말이 많으면요, 말이 많으면은 사람이 허물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되게 말을 많이 안 해요. 회장은 어떻게 하느냐? 원고 써주면 한 5분, 짧게는 3분. 친애하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가요. 그러면은 뭐 흠집 보일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쪽에서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사람 또 보여요. 몇 사람 보여.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도움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당신이 떠드는 게 좀 낫다고 하면은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러고 지금 겸손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높은 것은 단상만 높아요. 또 성공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나와 같은 위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되갚아주고 사회에 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만 됩니다. 거기에서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애터미의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꿈에서 깨지 않고 꿈속에 계속 살면서 내 현실을 꿈까지 끌어올리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